반갑습니다.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죠. 자, 이제 이번 2학기 때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의복 재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106쪽을 펼쳐두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받았던 학습지를 펼쳐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이 의복 재료 중에 섬유에 대해서 조금 큰 틀을 잡아봤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섬유는 크게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나누어진다, 맞습니까? 자, 이 천연 섬유는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것이고, 인조 섬유는 우리 사람이 이 천연 섬유를 모방하기 위해서 혹은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은 우리 천연 섬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천연 섬유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쵸?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눠집니다. 식물성 섬유는 원재료를 식물에서 얻은 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동물성 섬유는 동물에서 얻은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 하면 식물성 섬유에서는 두 가지 면섬유와 마섬유를 배울 거고요. 동물성 섬유에서는 모섬유와 견섬유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섬유, 합성섬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는 지금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가 중간에 놓여져 있고 면섬유, 마섬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면섬유와 마섬유가 같은 식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에 식물성 섬유의 특성을 아마 비워놨을 건데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서 잘 거기다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면섬유부터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면섬유는요, 원재료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목화솜이 바로 면섬유의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목화꽃에서 얻은 솜만 딴 모습이 보이시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기 모카 씨에 붙어 있는 솜이 원료인데요. 자, 이 모카꽃이 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하얀 솜털 있죠? 이 하얀 솜털이 면섬유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 솜털 뭉치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정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면 직물을 만드는 거죠. 즉, 이 원재료가 실이 되고 이 실이 면 직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옷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지게 되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보여주었던 이거 기억이 나십니까? 면포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바로 100% 면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면섬유인데요. 이 면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또 몇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정말 면섬유는 처음에 목화솜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잘 입고 자는 잠옷 있죠. 이것도 면섬유로 만들어진 것이 많고 아기 손수건, 그 다음에 면봉에 있는 요거 솜 있죠. 그 다음에 아기 손싸개, 발싸개 이런 것들 특히 아기 옷은 전부 다 면섬유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 면섬유들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진 모카솜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가들 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청바지도 면섬유예요. 그 다음에 골덴 바지 있죠. 이런 것도 다 면섬유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수건, 그 다음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신고 다니는 캔버스 운동화 있죠. 그런 것도 다 면섬유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면이 등장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한 기원전 3000년 경에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연 섬유 중에 하나가 면섬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섬유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각각의 섬유의 단면도와 측면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섬유를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섬유의 실을 한 올 쫙 뽑아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거를 왜 보냐 하면 이 단면도와 측면도를 보고 난 뒤면 여러분이 특징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것까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요것은 지금 왼쪽은 면섬유의 측면도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단면도를 나타낸 거예요. 측면도는 옆에서 봤을 때, 단면도는 잘라진 모습을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측면도는 여러분 정말 이 면섬유는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살짝 자연적으로 이 면섬유는 꼬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도 살짝 이렇게 다 꼬아져 있어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꼬임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면섬유의 특징이에요. 자, 이 꼬임으로 인해서 볼게요. 방적성과 그 다음에 탄력성이 우수해진다라고 하는데, 자, 이 방적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 실을 제조하기 위한 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적성이 우수한 면섬유이기 때문에 실을 제조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방적성이고 이 꼬임이 천연꼬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면도를 살펴보면요. 약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타원형 이런 구조에 이런 구멍이 있는 게 특징이래요. 이게 구멍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이에요. 자, 이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 섬유에 구멍이 있으면 우선 물을 잘 머금을 수 있겠죠. 물을 잘 머금을 수 있어서 흡습성이 우수한 성질이 됩니다. 여기에 물을 잘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를 잘 머금을 수 있냐면 공기도 잘 함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기량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함기량이 높은 면섬유의 특징 때문에 보온성이 우수한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면섬유의 천연적인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단면도와 측면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그림으로 잘 그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는 조금 그리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타낸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를 가리고 지금 요렇게 이거 위에 거만 보면 이걸 단면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측면도는 꼬임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식물성 섬유, 면섬유의 특징을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면섬유는 촉감이 부들부들합니다. 여러분이 그때도 보셨겠지만, 지금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이거 시각적인 촉감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한 게 느껴지실까요?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면 티셔츠나 아니면 아기 속삭이, 아기 손수건을 만져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흡습성이 우수해요. 요거는 면섬유의 그리고 면섬유와 마섬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흡습성이 우수한데 왜 흡습성이 우수하다 그랬죠? 아까 그런 중공을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다, 그쵸? 근데 이 흡습성이 우수해서 어떠한 특성이 생기냐 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돼요. 왜 그렇죠? 땀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운동복 같은 게 면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잘 흡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옷을 입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땀이 흡수되지 않는 성질의 운동복을 입었다면 위생적이지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가 크고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섬유 구조에서 의복의 그런 섬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강도인데요. 이 강도는 간단하게 해서 버티는 힘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복이
무게나 이런 늘어남에 있어서 얼만큼 버티느냐 이것이 강도인데 면섬유는 이런 강도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면섬유, 면 티셔츠는 세탁기에 넣고 아무리 수십 번을 빨아도 그 옷이 보통 웬만하면은 그대로 보존이 잘 되거든요.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햇빛, 알칼리에 강한 게 특성이에요. 자, 열에도 우수하고, 그래서 고온으로 다림질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면섬유, 면 티셔츠나 수건, 그 다음에 뭐 손수건 아니면 행주 이런 거 엄마들이 가끔 삶아주신다, 그쵸? 그때 아주 고온의 열로 삶아주시거든요. 이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햇빛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불 빨래 하고 난 뒤에 햇빛에 쨍쨍하게 말리죠. 그래도 그 면섬유가 변형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비누든 그냥 우리가 세제든 다양하게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만큼 이러한 특징이 있는 만큼 면섬유를 사실 관리하기가 정말 쉬운 섬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이러한 면섬유에도 당연히 단점은 존재하겠죠. 어떠한 단점이냐 하면 선생님이 한번 이걸로 보여줄게요. 자, 이거 면섬유에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펼쳐볼게요. 펼쳐보면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쥔 모양 그대로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뭐가 남아있냐면 구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구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면 티셔츠를 오늘 이번에 정리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꺼내서 입으려고 하면 구김이 가져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면 섬유는 구김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김이 생기지 않는 제품과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김이 잘 생기는 면섬유의 특성은 아주 잘 보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물성 섬유인 마섬유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이 마섬유는 그때 선생님이 보여줬죠? 요거예요. 자, 이게 마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섬유예요. 마섬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죄송해요. 자, 마섬유는 요걸로 만들어졌어요. 이 아마데마 저마라는 그런 식물성 마의 줄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만들어진 게 마섬유인데 우리 한 번쯤은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가 직접 하는 모습도 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요런 모습 혹시 보셨을까요? 이렇게 마 직물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세요. 이런 줄기를 다 뜯어서 한번 씻은 다음에 여러 가지 정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실로 만듭니다. 방적 과정을 거쳐서 실로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런 직물이 탄생이 된 거죠. 이 직물 가지고 또 의복을 만들거나 뭐 다양한 용도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섬유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청량한 소재라고 말을 한대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마섬유는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그렇죠.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섬유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이 면섬유는 몸에 착 달라붙고 여러 가지 대부분의 섬유들은 몸에 잘 달라붙어요. 하지만 우리 정말 정말 뜨거운 찝찝한 여름철에는 피부에 어떤 것도 닿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섬유가 마섬유라고 해요. 이 마섬유는 피부에 이렇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닿진 않아요. 조금씩 뜨게 됩니다. 피부에 완전히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고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이 옷을 잘 선택해서 여름철에는 입어야 체온을 1, 2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소재는 정말 여름철 의복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보이던 이런 소재의 옷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해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마소재의 옷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마소재는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대마라는 거, 그 다음 점마, 아마 요렇게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그래도 면이 좀 부들부들한 거는 뭐 어떠인 것 같습니까? 직접 만져보진 못했지만 시각적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봤죠? 이 아마가 가장 부들부들하다는 걸 좀 느끼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연 이 직물이 아마 대마일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요런 의복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복이나 수의복 같은 것에 사용하는 것이 이 바로 대마로 만든 삼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화는 우리가 못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금 고급진 뭐 여름 한복이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감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줄게요. 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베개 잎인데요. 베개 커버인데 아주 고급짐이 좀 느껴지죠. 이게 이 점화가 원료인 못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는요. 뭐라고 하냐면 린넨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린넨. 자, 린넨이라고 하는데 이 린넨은 아주 가늘고 길게 실을 뽑을 수 있어서 이걸로 지금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자, 다른 어떠한 마섬유보다 고급지고 좀 부드러운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 원피스가 바로 여러분 린넨으로 만든 자, 선생님도 이 린넨 원피스나 린넨 의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입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시원함이 느껴지긴 해요. 그 다음에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바람이 잘 통해서 청량감이 높아서 만족도가 높은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집에 이런 린넨 의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못이나 삼배도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섬유의 당면과 측면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아쉽게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한 모습을 선생님이 찾지 못해서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들고 왔거든요. 이 단면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단면도예요. 약간의 각이 젖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각이 살짝 젖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여기도 약간의 준공이 있죠. 그래서 마섬유도 흡습성이 좋은 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측면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측면도의 특징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는 게 특징이다. 그냥 그림으로 잘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섬유의 특징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촉감이 차고 뻣뻣하죠. 이거를 보셨으면은 아마 굉장히 뻣뻣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흡습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기성이 좋아요. 통기성이 좋은 이유는 보시면은 지금 구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구멍이 잘 있죠. 그래서 통기성이 바람이 잘 통해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수분의 흡수와 배출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도 잘 되고 굉장히 빨래를 했을 때 빨리 마르게 됩니다.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강도가 크고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 알칼리, 햇빛에 강한 특성을 가져서 이거는 식물성 섬유의 특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마섬유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점이 있냐 하면 구김이 잘 생겨요. 선생님 이것도 한번 구겨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펼쳐볼게요. 구깁이 그대로 가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쵸? 선생님이 지웠던 그 자리 그대로 구김이 가 있어요. 하지만 탁탁탁
털어주면은 금방 또 구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의 마섬유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식물성 섬유의 면섬유와 마섬유에 대한 특성을 공부를 해봤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학습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학습지에 있는 순서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학습지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